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맹경순입니다. 어떻게 이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날이 좀 그래도 포근한 것 같아서 내일을 입지 않고 그냥 얇은 바지를 입었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얇은 스타킹 하나를 신었더니 이게 완전 신세계예요. 신었던 것과 안 신은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참 신기하시죠? 그렇게 훤히 비치는 얄드레한 스타킹 하나가 뭐 그리 큰 도움이 되리라는데 아마 여성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경제 개방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공산품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얇은 스타킹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성들이 몇 시간을 줄을 서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것은 본의주가 아니라 미적인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그때 생각에 그 두터운 네일을 사려고 줄을 서면 모를까, 그 얇은 스타킹 하나에 왜 저렇게 목을 매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적인 것과 더불어 그 얇은 것이 우리에게 한 칸 쳐주는 그 보호막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세상 사는데도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얇아서 쓸모없을 것이라도 나에게 한 겹 둘려져 있으면 훨씬 세상 살아내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정이고, 때로는 애정이고, 때로는 배려고, 때로는 사려 깊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도 얄드레하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얇은 스타킹과 같은 보호막이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죠. 오늘은 대신 읽어주는 문학 이야기, 또 옥선희 씨가 풀어주는 영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돌겠네님 출첵하셨어요. 고속도로 댓글 전사라고 하셨는데, 고속도로를 주로 운전하십니까? 고속도로가 일터이십니까? 궁금하네요. 푸아님, 안현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별 고민 안 할 것 같은 요즘입니다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많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문강님 출첵하셨고, 맹철호님 사진 올려주셨고, 버즈니아프님,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유, 시 한 줄 쓰셨어요? 네, 마리로사님, 이 시간이면 자동으로 댓글 창을 열게 됩니다. 산을 오르다가 살짝 걸음 멈추고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으신데. 날고 싶은 토끼님, 오늘 포항에서 번개 있습니다. 지난 12월 변호인 영화 번개 후에 신년회 하자는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에야 모입니다. 대구에서도 3분 오신다고 하셨고, 영덕 영양에서도 오셔서 10명 이상 모일 것 같습니다. 과메기 광고하시는 스토리텔링님께서 대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요즘 과메기 맛있겠는데요. 납작버섯님, 남자들도 압니다. 스타킹 한 장의 차이를. 군에서 야간 경계 근무 때 스타킹 한 장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느꼈죠. 스타킹 신으세요? 네, 우리 아빠님 출첵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볼펜을 따각따각해서 혹시 듣기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의식 중에 했어요? 네, 블랙 타마구님, 오리 아빠님, 또 돌겠네님, 오늘은 국정원 내라는 선거일입니다. 어떤 선거가 내려지든 간 엄중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기대합니다. 저는 통진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셨어요. 네, 플리푸도님 댓글 달아주셨고요. 치우지아님도 같은 내용의 글 주셨어요. 한우야라빠님, 오늘 아침부터 바쁘다고 하셨고요.
뉴 실리콘밸리님, 오늘 일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시 한 편 올려주셨네요. 게시판에 와서 봐주세요. 어느 틈님, 다시 평일입니다. 월요병 이겨냅시다 하셨고, 아까 그 고속도로 댓글 전사라고 하신 돌겠네님, 어떤 일에 종사하신가 제가 여쭤봤더니 화물차 운전하신대요. 아유, 운전 조심하시고 졸지 않으시도록 가끔씩 쉬어주시고 아시죠? 네, 날씨 보겠습니다. 영동지방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어떡하죠? 폭설이 쏟아질 것이라고. 아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상청은 오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에는 아침부터 눈이 시작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30cm 넘는 폭설이 쏟아지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도 10 내지 20cm, 경북 내륙과 경남 동해안 3 내지 8cm, 충북 남부와 그 밖에 남부 내륙에는 1 내지 5c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오거나 빗방울. 네, 이 영동지방 눈은 내일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다시 눈이 내리면서 총 적설량이 50cm를 넘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사나요? 아유, 그야말로 정말 에스키모처럼 눈집 지어놓고 그냥 한 달 정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정말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네, 월요일 대신 읽어주는 문학. 네, 김동국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눈이 막 50cm, 이 키만큼 이러면 정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정말 참 고생 많으시네. 그죠? 예, 예. 그냥 우리가 영화나 그림으로 볼 때는 아름답죠. 아름답죠.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생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유, 정말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문학도 네. 역시 겨울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져온 작가가 체홉인데요. 네. 예, 러시아 작가죠. 안톤 체홉을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체호프의 그 문학은 그래도 단편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네. 네. 뭐 단편 소설을 주로 많이 썼고요. 네. 체홉하면 보통 이제 연극 쪽에서 더 많이 유명하죠. 네, 예, 네. 희곡 작품들을 많이 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에서 희곡이 이제 되게 중요한 장르인데 네. 셰익스피어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 세계에서 이 무대에 올려지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네. 하고요. 뭐 네. 우리나라도 대학로 이런 데 보면 항상 체홉의 작품들이 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몇 작품 보긴 했는데 네, 희곡으로 되게 유명한데 오늘 가져온 건 이제 체홉의 단편들을 네.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체홉은 어떤 일생을 지냈나요? 체홉은 1860년에 태어났어요. 네.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이제 1917년에 있었는데 사회주의 네. 혁명이 이제 네. 그 한 세대 혹은 뭐 1.5세대 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뭐 의사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했고 이제 단편 소설도 많이 썼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저번 주에 갖고 온 이제 카프카라든가 미야자 겐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다들 보니까 투잡이에요. 아, 네네. 예, 네. 카프카는 이 그죠. 산업재보험공단에서 일했었고 미야자 겐지는 이제 뭐 교사로도 일하고 농촌에서 이제 뭐 과학자로서도 일했고 체홉은 이제 의사로서 일했죠. 그 이제 다 투잡을 뛴 작가들인데요. 네. 그때는 그 문학만으로는 살기가 좀 힘들었나 뭐 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전업 작가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전업 작가들이 네. 이제 있긴 했는데요. 네. 뭐랄까 이제 이 문학
문학을 전업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문학을 하는 것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오히려 그 일에서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뭔가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안정 물론 이제 뭐 미야자키 겐지 같은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이제 뭐 네.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좀 안정되면 오히려 문학은 더 자유롭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뭐 그렇게만 네. 볼 수 있기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체홉은 뭐 간단하게 좀 생애를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 흑해 뭐 러시아 보시면 흑해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조그만한 아주프해라고 이제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항구 도시인 따강로그라는 곳에서 7남배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 따강로그는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는 소치하고도 한 200여 킬로? 예. 상당히 가깝죠. 저희가 200킬로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넓은 땅에서 본다면. 예, 러시아라는 어마어마한 큰 네. 대륙에서 본다면. 네. 뭐 200킬로는 바로 옆에 네. 있는, 예, 가까운 지역이고요. 할아버지가 이 농노 출신이에요. 네. 예, 농노 출신인데 이제 본인이 돈을 모아서 이 자신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해방된. 네. 예, 그러니까 무슨 국가 정책으로 농노를 해방해서 해방된 거라기보다 이제 자신이 돈을 주고 해방된 농노죠. 대단한 분이로군요. 예. 네. 뭐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방된 농노들이 조금 있었다고는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자파상인데요. 네. 이제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저희 뭐 예전에 부르던 말로 옥파상이라고 하는. 네네. 네. 체홉은 이제 거기서 자라났는데요. 체홉이 16살 때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실패해요. 네. 예.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제 가족들이 모두 저희도 그렇지만 뭐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이제 도시로 많이 가죠. 도시에 네. 일자리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스크바로 다들 체홉만 남겨두고 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체홉은 이제 고학으로 학교를 마치고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예,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처음에 글 쓴 거는 어떤 물론 이제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생계 때문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생계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이제 기고를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물론 처음에 이제 작은 돈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가족들을 거의 부양하다시피 네. 했죠. 네. 그 체홉이 얼마나 이제 글을 많이 썼냐면 20살 때부터 기고를 시작해서 한 7년간 기고를 했는데 네. 열심히 기고를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거의 한 500여 편의 글을 7년 동안 500여 편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한 8, 90편 정도를 쓴 건데 대단하네요.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2편 정도의 네네네. 짧은 글과 소설들을 끊임없이 내놨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창작력이죠. 뭐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 시절에는 글을 쓸 때 이제 신문에 주로 기고를 하는데 단어 수에 따라 이제 원고료를 주죠. 왜냐하면 이제 신문에 실리는 양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할 때 이제 도스토옙스키나 토스토이의 소설이 왜 이렇게 기냐. 대하소설. 예, 항상 이제 짧은 소설 없고 긴데 네. 그게 그렇게 길게 쓰면 그만큼 원고료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뭐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것처럼 도박빚에 계속 시달렸으니까. 톨스토이가요? 도스토옙스키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뭐 생계를 위해서 처음에 글을 썼는데 워낙에 이제 글을 잘 썼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한 세대 위의 선배인 톨스토이 또 이제 체홉의 글을 보고 아직도 이렇게 놀라운 글을 쓰는 친구가 있다니. 톨스토이는 이제 체홉이 죽었을 때도 굉장히 슬퍼했다고 그래요. 네. 예, 일찍 죽었거든요. 몇 살이요? 44세에 죽었죠. 사실은 네.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단명한 거죠. 예. 네.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직 뭐 항생제가 지금은 이제 뭐 폐결핵은 큰 병이 아닌데 뭐 폐결핵으로 아깝게 좀 생을 마감했죠. 네, 근데 그러네요. 폐결핵을 이게 이제 사실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한 20살 무렵에 이제 폐결핵에 한번 걸려서 그다음부터 네. 계속 좀 고생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을 좀 병마와 시달렸던 예, 사람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그 시절이 그 제정 러시아가 네. 망하고 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좀 복잡한 시대 아닙니까? 네, 이제 체홉이 글을 쓰기 시작한 때가 1880년대 19세기 말인데요. 그때 이제 알렉산드르 2세가 이제 집권을 했었죠. 전제 정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렇게 나쁜 군주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폭탄으로 암살당하죠. 사회주의자들에 네. 뭐 의해서 폭탄으로 암살당하고 이제 뒤를 이은 게 이제 알렉산드르 3세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네. 테러로 암살당한 걸 본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정치 세력들에 네.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대적인 정치적 탄압을 합니다. 검열도 네. 하고 정치적 탄압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제 정치가 이제 계속 이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인 니콜라이 2세한테도 그런 영향을 끼치고. 예,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결국은 이제 뭐 그게 이제 나중에는 골마 터져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네.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체홉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네. 정치적으로도 되게 빡빡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 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 그 고기까지네요. 네. 예, 빡빡했던 시기라 그래서 이 시대 문학은 뭔가 이렇게 진지하거나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다기보다 체홉 작품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짧고 단편적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즐기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즐긴 것도 있고 워낙에 이제 검열이 심하다 보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진지하고 네. 어떤 비판적인 작품들이 많이 네. 안 나왔던 시기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런데 마냥 재밌고 웃기는 단편이 아니라 끝에 가서 눈물 한 방울 글썽이게 하는 그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체홉이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네.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체육 작품들은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네. 읽어보면 막 웃음이 막 터지는 작품들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근데 네. 읽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눈물 한 방울 혹은 가슴이 좀 멍하죠. 네, 네. 예, 그런 게 이제 뭐 페소스라고 하죠. 파토스가 네, 있는 그렇죠. 작품들을 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홉의 작품들이 단순한 유머러스한 작품들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속 읽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체홉은 뭐 작가나 작품으로 뭐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이 소설의 기틀을 만든 사람. 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죠. 만약에 체홉이 없었다면 네. 지금의 수많은 현대 소설 작품도 없을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고 소설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 이전의 작품들과는 그 이전의 작가들과는 다른 어떤 소설적 세계를 보여준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좀 읽어봤다 하는 러시아 작가들의 시대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 작가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제일 접하는 게 이제 톨스토이나 예를 들면 뭐 푸시킨도 있고 도스토옙스키 이런 작가들이 네. 유명한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시기를 말씀드리면 1800년대 초반이 이제 러시아 낭만주의라고 해서 네. 뭐 고골이나 푸시킨 같은 작가들이 이제 제일 앞에 있고요. 그다음 네. 세대가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 문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기 황금기라고 얘기할 만한 작가들이죠. 1850년대부터 한 30여 년간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 작가들 뭐 아시겠지만 아주 긴 장편 소설들을 네. 썼던 작가들이죠. 이제 주로 사실주의 네. 문학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작가가 이제 최업이거든요. 네. 이제 최업은 그래서 네. 뭐 가을의 작가 혹은 황혼의 작가 뭐 요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어요. 다시 왜 말하면 가을, 황혼 이런 타이틀이 왜냐하면 붙었나요? 이제 그 이전의 소설의 근대 소설의 흐름이 이제 최업에게서 일단락되고 이제 새로운 20세기 소설로 나아가는 지점에 있는 네. 예. 그래서 황혼의 작가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거든요. 네. 뭐 최업 다음에 이제 고리끼 같은 작가들이 있는데요. 뭐 고리끼 같은 작가는 최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도 했어요. 최업 소설 중에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그 소설을 읽으면 다른 작가의 작품들은 막대기로 그냥 쓴 것 같다. 펜이 아니라. 네. 뭐 수많은 작가들이 이제 최업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냐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죠. 네. 뭐 노벨상을 탄 나딘 고디머 같은 경우는 뭐 최업이 없었으면 단편 소설은 굉장히 따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현대에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단편 소설로 아주 유명한 레이몬드 카버 같은 사람도 최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 작가다. 네. 예. 근데 이제 국내에는 그렇게 이 최업의 물론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단편 소설은 그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물론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예. 글쎄요. 여러 사람들이 최업에 대한 평을 하셨는데, 글쎄, 저라면, 딸애때에 슬픔과 유머라고 따로 짜진 색깔을 한데 잘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낸 작가가 아닐까. 네, 표현. 네.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어딘가에 꼭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네, 대전인 꽃고양님, 쯔잘쯔다님 출첵하셨고요. 이 뽀리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이거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설 작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6일부터 계속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싫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 다음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영화 배우는 설경구. 내가 싫어하는 신체 부위는 눈. 내가 싫어하는 물은 눈물. 내가 싫어하는 화장품은 이건 그냥 조크니까 특정 상품 얘기하겠습니다. 설화수. 내가 싫어하는 과일주는 설중매. 내가 싫어하는 축구 선수는 설기현. 내가 싫어하는 단어는 설마. 내가 싫어하는 차는 설록차.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눈사람. 다 뽑아버리고 싶은 털은 눈썹. 이분도 최업과 비슷하십니다. 아유, 고생되시겠는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머러스하게 쓰셨어요. 아마 이런 힘으로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로님 출첵하셨고요. 진주님이 아까 김범수 노래 궁금하셔서 글 올려주셨는데 우리 정승조 씨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네, 백마고지님, 아침 찌뿌둥한 날씨에 혼탁한 뉴스에 지쳤는데 이 시간과 3.1절 산행 신청 문자로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네, 3.1절 산행 준비하시느라고 참 마음 바쁘시겠다는 생각 저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엉겅기사랑님, 남편이 끌고 다니는 배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잔뜩 흐리고 흔들거립니다. 김동수 선생님이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배에서 바라보는 안개 낀 바다. 멋있네요. 네. 예. 네, 저희는 멋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남편 되시는 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엉겅기사랑님이 이 찍어주신 바다가 어느 바다인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취업 사진 올라왔습니다. 시생님 역시. 그래요. 오, 멋진데요. 러시아 특유의 코트도 아주 멋집니다. 네. 이렇게 생겼군요, 체업이. 민혜 작가님, 지난주에 딸아이 졸업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었어요. 아니, 딸이 졸업하는데 왜 엄마가 정신이 없으십니까?
그동안 뭐 안 해주신 게 많았나 봐요. 네, 빨리 3월이 되어야 제3도 안정권에 들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이제 3달이 되면은 좋아질 것이라. 그래요. 그런 기대가 있죠. 네, 요즘 독감 무서워요. 감기 조심은. 네, 저는 한 달 알았으니까 이님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동수 선생님이 체홉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그 체홉이 현대 그 문학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네. 다른 작가와 달리 체홉의 어떤 점이 그런 기여를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체홉이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문학이라는 게 뭐 그 개인의 삶에서 길어진 것이기도 하니까 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인간의 신체, 육체를 아주 냉철하게 관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보는 그런 게 이제 의사의 직업이라면 네. 체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네. 어떤 목적, 거대한 목적이라던가 네. 혹은 역사라던가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관찰하고 그걸 이제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네. 그 부모님이 어려서 자파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파상을 하는 그 부모님 옆에서 참 다양한 인간상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체홉이 이제 현대적인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 이전의 작가들하고는 달리 네. 뭔가 거대한 사건이라던가 네. 특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소설 속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체홉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린 결말로 주로 끝나죠. 뭔가 이렇게 결말을 기승전결을 해서 네. 한 사람의 인생이라던가 한 역사적 사건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주로 이제 짧게 단편을 쓰는데 그 결말 자체도 좀 열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어떻게 한 사건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가.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그건 이제 바로 선배 작가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하고도 딱 비견되는 지점인데 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은 뭔가 이 문학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 네. 뭐 사람들을 거창한 거창한 목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체홉의 문학 자체는 그런 거창한 목적이 네. 없거든요. 뭐 문학의 역사적 사명이라던가 아니면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 가르치거나 교화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선과 악이나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정의내려 보겠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삶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이제 묘사하죠.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거대한 진리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체홉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네. 닥터 지바고에서 소설 닥터 지바고에서 닥터 지바고가 이제 체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홉의 순박함,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니 그 구원이니 하는 거대한 일에 대한 겸손한 무관심. 겸손한 무관심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런 것에 관해 숙고하면서 전혀 건방지지 않는 것.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홉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닥터 지바고도 뭐 영화도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은 한 개인이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이라서 체홉 작품들은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체홉을 어렵다고도 많이 하는데 다른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그런 작가들은 굉장히 길긴 하지만 얘기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나 맥락이 있죠. 근데 체홉은 짧은데 읽고 나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냥 딱 그대로 거기서 뭔가 이제 굉장한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인간들의 삶의 모습 혹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체홉을 통해서 마치 이제 사진으로 치자면 뭐 짧은 스냅샷처럼 보여지는 그게 이제 체홉 소설의 특징이고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면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하는 혹은 뭐 뭔가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세. 네. 어깨 너무 힘들어가요. 네. 그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단편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국내에 이제 체육 단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차피 저작권도 소멸된 작가라서. 네. 뭐 작품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세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체육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와 이런 작품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어느 갈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짧아요. 체육 소설 보통 이제 단편이라고 하기에도 짧은 뭐 여편이라고도 하고 뭐 꽁트라고도 하는데 이 어느 갈리의 죽음은 뭐냐 하면 한 소심한 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페라 공연을 가죠. 근데 오페라 공연 중에 이제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물질이 이제 튀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기침을 해서 침이 튄 사람이, 침을 맞은 사람이 장관인 거죠. 예, 통신부 장관이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해요. 공연 중에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막 이러고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됐어요. 시끄러우니까 공연이나 봅시다. 이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 갈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자기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간 휴식 시간에 가서 또 얘기를 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건 생리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뭐 이러고 구절구절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은 귀찮은 거죠. 뭐 기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끝난 얘기인데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심한 갈리는 집에 와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큰 결례를 범했는데 이걸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그리고 다음날 장관의 집무실까지 또 찾아가요. 못 말리는군요. 네, 또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하죠. 제가 어제 공연에서 그렇게 한 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장관이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 공연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쫓아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는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편지를 써야지. 라고 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이제 편지를 못 쓰겠으니 다음날 또 집무실에 또 찾아가요. 채플린 영화 보는 거.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우스꽝스러운 거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또 찾아가니까 이제 장관이 불같이 화를 내죠.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느냐. 당장 나가! 뭐 이러는데 이제 체업이 재밌는 게 이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 관리가 이제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체업도 글을 쓰면서 이 관리가 너무 짜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죽여. 마지막에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끝내는데 이게 이제 체업 소설이거든요. 아주 정말 작은 일상인 거죠. 뭐 공연장에서 뭐 기침 저도 수도 없이 했는데 그걸 이제 이 관리가 어떻게 이제 사소한 사건을 본인의 이 마음속에서 점점 키워가지고 이런 게 이제 체육 소설의 어떻게 보면 재미, 묘미인 거죠. 그 이전에 다른 작가들에게는 찾을 수 없죠. 이게 진지하게 사실은 얘기를 할 만한 정말 참 독특한 출연이네요. 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같은 물론 투르게네프 단편에도 뭐 참 사랑스러운 단편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작가들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이렇게 살풋 사랑스러울 수도 있는 단편이 나오는지. 그게 아마 뭐 반작용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진지한 문학들이 나오다 보니까 체육은 이제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내가 역사니 뭐 혹은 인간의 본성이니 이런 얘기 이전에 아주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 혹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체업의 의도였던 것 같고요. 어느 관리의 죽음 얘기해 주셨는데 몇 편 더 추천하신다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체업의 이 단편들에 흐르는 기본적인 어떤 체업의 제가 이제 체업을 무서운 작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냐면 아주 이런 소소한 단편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인간의 어떤 본질을 이 말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서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단편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네. 저는 이제 마스크나 하찮은 것. 네. 이제 요런 작품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가면 무도회 마스크를 네. 쓰고 있는 가면 무도회가 있는데 이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춤추지 않고 이제 춤은 싫어서 그 무도회 한쪽에서 한쪽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인텔리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책을 읽고 신문을 읽는 순간에 웬 마스크 이제 역시 마스크를 쓴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 막 방해해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파티를 하기 싫고 신문이나 읽을 테니까 당신 나가라. 여긴 도서관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시끌시끌해지고 사람들이 네. 모이고 경찰도 와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분란을 일으켰던 그 술을 네. 먹고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가면을 벗죠. 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가면을 딱 벗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백만장자예요. 오. 네, 공장도 가지고 있고 뭐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결국 떠나죠. 네. 떠나는데 이제 인텔리들이 남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가면서 나한테 악수를 한 걸 봐서는 그렇게 화가 난 건 아닌 것 같지?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자기를 위로하며 위하면서. 예, 굉장히 비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네. 백만장자라는 게 네, 드러나자마자 네, 사람들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네,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 우리 인간 속성이에요. 예, 네. 뭐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 체홉은 저는 이 소통 불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화들을 잘 관찰하면 각자 자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데 막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렇게 보면 네. 결국은 각자가 자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예. 그런데 이제 체홉 소설에도 계속 그런 게 사실은 네. 보여요. 아까 네. 어느 갈리의 죽음도 네. 그렇고 네. 이런 모습도 그렇죠. 그렇고 뭐 다른 작품들도 보면 네. 뭔가 대화를 계속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아니라 자기 독백처럼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네. 사실 이 현대 모든 장르의 예술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소통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체홉 소설 연극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애수라는 체홉 작품 중에는 그다지 유명으로서 않은 좀 슬픈 작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들을 잃은 마부가 네. 사람들을 계속 태우면서 이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아들이 죽은 게 너무 슬퍼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죠. 네, 손님들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택시 기사님이 뭐 이제 뭔가 이 슬픈 일이 있는데 이제 네. 실은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손님들한테도 네.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손님들은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빨리 네. 가라던가 이렇게 가다가는 한 달 뒤에 도착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일주일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요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죽어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마부가 너무 슬퍼하는 거죠. 네.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슬프지만 자신이 그런 슬픔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 한가득 예. 고여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이 죽음이나 슬픔을 겪었을 때 제일 억울한 건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네, 것, 누구도 네.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네. 건데 결국은 이 마부가 나중에 이제 말한테 이 건초를 먹이면서 말에게 네, 그 얘기를 해요. 네. 말을 이제 세워다 놓고 네. 이제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에게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홉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 얘기만 하고 아무도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홉이 이렇게 짧은 소설을 쓰는 이유도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사실은 어쨌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체홉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을 통해서 자기 할 말을 하면서
그냥 넌지시 이렇게 독자에게 밀어놓고 체홉은 딴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이제 체홉이죠. 네. 그 선생님 지금 오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귀여운 여인을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왜 남편이 바뀔 때마다 그 남자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믿잖아요. 네. 그 어떤 삶에 바치는 웃기는 성실성. 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또 그런 단편도 참 재밌는데도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체홉은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소설을 읽고 나면 계속 생각을 하게 그죠? 되는 작가인 네. 것 같아요. 네. 예. 뭔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네. 따뜻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한데 왠지 좀 뒤끝이 있는. 네. 네. 오늘 겨울이 가기 전에 러시아의 작가 체홉의 작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